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의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약간 좀 흠칫하죠.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저 돈 좋아해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얘기하는 게 왠지 좀 세속적이고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렇게 움츠려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직장인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난 돈의 가치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월급쟁이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읽고서 제가 정말 그동안 잘못 생각해 왔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후회와 반성이 들게 된 계기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유세미의 북카페 두 번째 시간. 오늘 제가 선택한 책은 뭔가 하면요. 왜 그런지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39가지 습관.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이제 우연히 누구한테 선물 받은 책인데요.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원래는 39가지 습관인데요. 제가 제목을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습관이라고 해서 그거를 39가지를 12가지로 아주 이렇게 압축하고 해서 써머리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습관 12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여러분? 이 저자는 누군가 하면요. 와타나베 가오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멘탈 코치래요. 일본의 대표적인 멘탈 코치. 저는 멘탈 코치라는 어떤 그런 단어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멘탈 코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이제 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 굉장히 여러 권을 쓰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우연히 오게 된 책은 이 책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하면 돈의 법칙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게 그 돈의 법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그렇게 관심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는데 그 잘못됐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게 돈의 법칙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니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돈을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잘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딱 승부가 먼저 처음부터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 오늘 이제 유세미 북카페에서 이 책을 다루는 목표는 뭔가 하면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 거, 거기에 목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돈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배금주의자나 돈에 악착스러운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즉 돈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돈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친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친구 A라는 친구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원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충격적인 얘기. 이 얘기를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찔렸어요. 당신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없다.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돈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척 하거나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죄책감이 있거나, 왜 우리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되게 보이거나, 그 아주 속물처럼 보이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출발해 볼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39,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그 와타나베 가오루라는 이 저자는 39가지 습관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건 뭔가 하면, 저처럼 어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여성, 거기다가 제가 기준을 딱 맞춰놓고 39가지 중에서 12가지로 딱 추려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돈은 멈추게 하기보다 더 많이 흐르게 하는데 주목한다. 이게 첫 번째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게 사야만 큰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있죠. 보통 뭐 직장인들 다 그렇죠. 막 어디서 막 빅세일해. 어디서 전기 세일해. 패밀리 세일해. 이런 원래 필요 없거나 생각이 없다가도 막 이제 가잖아요. 그렇게 싸게 사야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나는 풍족하지 않다. 그런 자아상이 있다는 의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싸다 그래? 그럼 거기 세일인데 가보자. 원래 쇼핑할 의사가 특별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크게 세일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풍족하지 않다는 자아상이 있다는 의미래요, 여러분. 그리고 기를 쓰고 할인을 받으면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는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그런 자아상은 결코 기를 쓰며 할인을 받는 나라는 그런 자아상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이게 돈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돈을 이렇게 운으로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분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절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절약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겼을 경우에, 이분이 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겼을 경우에, 그게 돈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친구한테 주면서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겨서 말이야. 이거 용돈이야. 라고 건네주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론 신뢰가 되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된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뭔가 하면 돈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딱 어디 한 군데 멈춰 있게 하기보다는 계속 흐르게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얻고 싶으면 돈을 나눠줘라. 그게 그런 어떤 한 가지 의미고요. 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 눈앞을 지나가느냐, 내 앞을 지나가느냐, 이런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였고요. 두 번째부터는 약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확 와닿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돈을 쓸 때도 마이너스 감정을 싣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월급날이 되면 자주 섞인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월급이 빛의 속도로 통장을 빠져나간다.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월급이 25일 날 딱 들어오면 27일 날 난리 나는 거죠. 보험료 나가죠. 카드값 나가죠. 여러 가지 공과금 나가고 해서 월말이면 돈이 없어. 이런 경우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 월급이 들어온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이 정말 이렇게 한숨이 나오게끔 하는, 너무 다 빠져나가서 또 다 나갔구나. 벌써 이렇게 다 썼어. 우리가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돈을 들어올 때는 감사와 기쁨을, 돈이 나갈 때에도 감사와 기쁨을, 절대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감정을 실어서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샀을 때도 완전 또 지름신 내렸어. 완전히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질렀어.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죄책감 느끼고 후회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후회나 자책감을 갖는 게
이 와타나베 나오루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경고해요. 그런 마음으로 돈을 쓴다면 기껏 나를 위해 기뻐하기 위해 샀는데 그 기쁨을 헛되게 하는 꼴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샀을 때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월급이 너무 작아. 에게 겨우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돈을 받으면서 그러면 돈은 마치 자신에게 그렇게 나쁘게 말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움직인대요.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걸 안다는 듯이 나가버리는 거죠. 나한테서 멀리 멀리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운 일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좀 재미있고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의 마음으로 돈을 자식처럼 대하자. 어머, 자식처럼. 아이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면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기를 바라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고 돌아왔을 때는 진심으로 기쁘게 맞아주는 마음으로 말이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하래요. 자식처럼 떠나보낼 때는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라고 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고 다시 돈이 들어왔을 때 와, 돈이 들어왔다.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참 감탄스러워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처음으로 알은 것 같아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쓸 곳과 안 쓸 곳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는다. 이건 굉장히 좀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그런 작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있나 하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아까 인터넷에서도 봤는데 직장인이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인터넷 기사에서 그 중에서 예를 든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일회용 우산을 자주 산대요. 날씨를 체크하지 않고. 뭐 비 오면 그냥 우산 하나 사지 뭐. 요새 일회용 우산 한 5,000원 하잖아요. 그죠? 그냥 사면 되지 뭐 편하게. 그래갖고 뭐 일회용 우산은 쌓이거나 아니면 그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막 뭐 어디다가 그냥 뭐 놓고 오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 5,000원이라는 그 돈을 이렇게 막 낭비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오면 되는 거를 막 굳이 막 이렇게 막 늦장 부리다가 늦게 나와서 뭐 택시를 타는 경우. 자주 택시를 타는. 그러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난하다고 막 한 7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 그 2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회용 우산 저도 자주 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택시도 자주 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모아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 우산은 이제 뭐 자기 우산 항상 갖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비가 온다고 예보가 오면.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예는 뭐였나 하면 굉장히 부자가 있대요. 이분이 저자가 아는 굉장히 부자는 막 엄청난 일본에서도 재벌인데 그 직원이 이제 호텔에서 그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서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굉장히 나무랬대요. 그 부자가. 뭐라면 편의점에 가면 뭐 얼마일 걸. 우리나라에서도 한 코카콜라 막 이런 거 뭐 1,200원, 1,500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될 걸. 호텔에서 먹으면 7,000원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사 먹으면 될 걸 왜 여기서 먹어서 그렇게 비싼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막 호되게 자기 직원을 야단을 쳤대요. 부자들이라고 그래서 돈을 막 그렇게 펑펑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쓸 때와 안 쓸 때를 노련하게 가리는 게 부자의 특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혹시 나는 그렇게 쓸 때 안 쓸 때를 정확하게 칼같이 분별해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나? 돈을 사용하고 있나?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얘기 했고요. 여기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을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이 세 번째 습관과 관련돼서 그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배울 점. 여기서 그들은 부자들이에요. 돈에는 포인트를 파악한 소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걸 모른 채 목적도 없이 그저 소비만 하는 건 낭비나 허비가 된다. 절대로 소비를 하되 낭비나 허비하지 않는 그런 습관 우리도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돈에 대한 생각을 자주 체크해 본다. 돈에 대한 생각을 자주 체크해 본다.
이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퀴즈 낼게요, 여러분. 나한테 돈은 땡땡이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 돈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이제 나눠놨어요.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나한테는 돈은 땡땡이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나한테 돈은 늘 부족하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긍정적인 생각. 나한테 돈은 중요한 존재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이왕이면 돈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 낼게요, 여러분. 돈은 땡땡한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 이게 대표적인 답. 돈은 어쨌거나 필요한 것이다. 이거는 B 안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돈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맞아요. 놀랄 만한 가치가 많은 거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땡땡이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그 대답의 샘플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다. 왜 이렇게 공감되죠, 근데?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여러분. 잘못됐어. 자, 긍정적인 생각 어떤 건가 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베풀 게 많은 사람이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베풀 게 많은 사람이다. 베풀 게 많은 사람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낼게요. 부자들은 땡땡이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 부자들은 노후 걱정 없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안 되고요. 자, 부자들은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네,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난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부자들 다 평범한 사람이다. 나도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런 얘기겠죠. 자,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땡땡이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대표.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싶다. 이거는 좋은 생각 아니고요.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다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다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4번째까지 봤고요. 5번째 볼까요? 돈 없어서 못해라고 변명하지 않는다. 5번째는 돈 없어서 못해라고 변명하지 않는다라요. 자, 우리가 보통 돈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학원 다니는 거, 아주 작은 거로 따지면 그리고 돈 없어서 또 못한다고 하는 것도 뭐 있죠? 뭐 나 운동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자격증 따는 거, 이런 거, 뭐 세미나 듣는 거, 이런 거 다 돈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경우 굉장히 되게 안타까운 경우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분이 이렇게 배우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 제가 뭐 경제적으로 아직 안 돼서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와타나베 가오루라는 저자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이렇게 작성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뭐 공부를 하고 싶어,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어, 근데 300만 원이 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0만 원은 비싸다라고 도식을 만드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 그걸 어떻게 되냐?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비싸다 이 도식이 아니라 300만 원 어떻게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 라는 말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기필코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결국 나를 다시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 뭐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으시거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어떻게 돈을 만들까 고민하셔서 그거를 해서 본인을 이렇게 딱 폭풍 성장시키시고 본인으로 하여금 다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선순환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긍정을 부르는 말의 힘을 활용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번다, 돈을 많이 갖는다. 이거 자체가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이렇게 막 타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돈이 없는 게 똑같은 사람 형편이라고 해도 유난히 돈 없다고 막 타령하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는 돈도 아주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어느 쪽이 나중에 부자가 될 돈이 많이 생길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 벌써 이제 책 안 읽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돈에 대한 자세, 마인드, 생각을 긍정적인 단언으로 바꿔보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긍정적인 단언. 여기 단언이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이건 단언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게끔 해주세요. 이것도 단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에 대한 단언은 뭔가 하면 나는 부자다. 나는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부자가 아니고 돈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스스로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위해서 막 느닷없이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어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라도 하래요. 나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을 하라는 거죠. 나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나는 근데 이거는 부자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막 이런 사람,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고요.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마음이 밝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막 우울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을 부르는 말의 힘을 활용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6가지였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 7번부터 12번까지 그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비밀 습관 또다시 6가지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소연의 직장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고 하면요. 여기 옆에 있는 그 추천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한 식구가 되셔서 좋은 콘텐츠 같이 나누시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